안녕하십니까. 경매사 대비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58회를 하겠습니다. 많이 하지 않고 한 10분간 합니다. 저도 지금 감을 익힌다고 지금 오랜만에 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 감만 익혀야 저도 지금 강의하는데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2주 전에 옛날에 강의 다 해놨습니다. 유통가격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유통법은 상부성 평가는 계속 지금 돌리고 있지만 다른 법률 같은 것은 나온카페 정수산품질관리사에 다 올렸습니다. 그거 찾아도 다 모르니까 그거 찾아서 보십시오. 기존에 보고 있어도 되고, 경매사는 지금 법률은 지금부터 하면은 80, 90은 오를 수 있는 그것이 지금 거기입니다. 법하고 유통료는 지금부터 해도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상부성 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부성 평가를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20페이지부터 이제 법령이죠.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어, 20페이지가 주산지입니다. 이 주산지에 대해서는 시행령 4조 4조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주산지 협의체 시행령 5조 2 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일단 마치는 방향을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되는데, 주산지가 한 문제 항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에 용어 설명을 했죠. 57에 용어에서도 한 문제 두 문제 반드시 나오는 것이고, 주산지 4조, 주산지는 읽고 그냥 빠지면서 법 체계자가 어떻다는 것만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간머리가 돌아가니까. 4조에 보면 주산지 4조 1항입니다. 시도시장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시도시장입니다. 수급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에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 지역이나 생산 수면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 생산한 자에 대하여 생산 자금의 융자 및 기술 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항은 주요 농수산물에 등등등 하면서 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비중이 크거나 생산 출하 조절이 돼서 품목은 장관이 지정한다.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3조 4조 3항입니다. 주산지는 땅 갖고 요건에 갖춘 지역 수매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1호 3항 1호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 면적 또는 양식 면적이 농수산물 장관의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4조 4항 시도시장은 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사망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는 시도시장은 지정을 변경 해제할 수 있다. 5항 4조 5항 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의 지정 사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그 다음 4조입니다. 주산지 협의체 구성. 4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도시장은 주산지의 지정 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구성에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생산자 등입니다. 협의체 주산지는 각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 조절 과정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 주산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공동으로 품목별, 지역별 아닙니다. 품목별 이런 얘기. 이제 객관식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셔야 됩니다. 협의체 설치 및 중앙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5조의 2에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지자체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산지입니다. 이 주산지가 그러면은 제가 주산지 쪽으로 쭉 갈 거냐 아니면 다시 할 거냐를 보다도 제가 지금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에 대한 법의 법률 자체를 지금 처음 오랜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만이라도 한번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조가 반드시 봐야 되고요. 다른 거는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 맞춰야 될 겁니다. 4조 주산지.
그 다음에 그 6조 계약 생산, 예, 계약 생산 농산물만 적용됩니다. 8조 가격 예시입니다. 장관은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하한 가격 예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조 가행 생산 시에 생산자 보호가 있고요. 10조 유통 협력 및 유통 조절 명령. 4조와 10조는 반드시 나온다. 10조 유통 협력 및 유통 조절 명령. 하나만 10조 1항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 유통인 등등등 소비자 등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 조정 또는 출하 조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단체가 요청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 해당 농수산물 생산 등에게 생산 조정 또는 출하자를 할도록 유통명령을 할 수 있다. 생산자 단체 등 요청할 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걸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 장관이 유통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항은 10조 사항은 요청하려면은 단체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명령 집행 등이고 지원 13조 비축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쌀보리새입니다. 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 54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확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비축사업. 그리고 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입니다. 이게 이제 용도 세율이라는데 수입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쩌면은 어떤 지정에서 특혜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용도 세율의 수입을 받았으면 거기에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데 그 삑딱을 치고 뭐 돈 벌라고 한다. 그러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수산물유통법상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15조 농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17조 도매시장 개설. 부루별로 둘 이상의 도매시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루별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강력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강력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7조도 중요한 조항입니다. 변경할 때는 승인 받는다. 이런 등등이 있고요. 개설구역. 그다음 19조 허가기준입니다. 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을 허가할 때는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 허가합니다. 도매시장 개설을 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67조 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가지고 있을 것, 운영관리 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0조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나면 개설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20조가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환경 개선,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고객화, 포장 개선, 선도 유지 등을 합니다. 21조 도매시장이 관리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관리합니다. 21조 1항도 시험 잘 보니까 읽어드린 겁니다. 23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장관, 해수부 장관 협의하여 지정합니다. 이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합니다. 단 도매시장 법인이 지정이 안되는 조건 등이 사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조건부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조 2항 도매시장 법인의 인수 합병 개설자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24조 공공출자법인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홀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도 인정할 경우에는 법 22조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에 가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5조 중도매업의 허가. 중도매업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습니다. 중도매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2년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25조 3. 매매 참가인의 신고입니다. 매매 참가인의 업무를 하는 자는 개설자의 신고를 합니다. 시행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법인 참가인은 신고를 합니다. 자, 26조 중도매매인의 업무 범위 특례. 중도매매 허가를 받은 중도매매인은 도매시장에서 공판장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26조 27조 경매사 임명. 우리가 시험 이거 보는 거죠.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수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주 이상의 경매사를 도의하고 2인 이상을 두면서 30일 내에 신고를 합니다. 개설자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트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랜만에 하기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유통위원회에서는 그 경매사, 산지 경매사를 임명했으면 15일 내 시장 분수에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하는 그때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사 업무 28조 도매시장 법인에 상장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 결정, 경매자 결정이 있는데 수산물 유통법에는 정가 수입매매 가격 협의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적용도 있고요. 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이 있습니다. 산지유통인의 등록은 수집가 출하하는 자는 부류별로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29조 1, 2, 3, 4, 5는 등록을 중복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등등등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30초 출하자의 신고.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하려는 생산자 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비수나 흥리가 수급 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수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나면은 위탁 수수료 등등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도매시장 개설자 법인 시장 도매는 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출하하는 경우에 위탁 수수료 인하, 경매 우선 실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 매매의 원칙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해수부령, 농림축산부령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도 있다. 자, 32조 매매 방법입니다. 매매 방법은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정가매매, 수입매매 방법으로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 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수부령으로 매매 방법을 정한 경우에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33조 경매 입찰의 방법.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에서 상장한 농수산물의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가격 지지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페이퍼입니다.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 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절대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판매했으면은 행정 제재가 있습니다. 33조 2항 도매시장 개설자는 홀직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량 입하물, 포장구격품, 예약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항에 따라 경매 입찰의 방법에는 전자식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저는 이제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를 시행규칙이랍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 수지식, 기록식, 서면 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경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 개설자, 품목별, 도매시장별로 경매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거래의 특례입니다. 그리고 39조 도매시장 법인의 영업 제한이 있고요. 나중에 깊이는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도면의 지정입니다. 시장 도면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지만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도면은 5년 이상 10년이었고요.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이 되지만 임원이 근고 이상 이 법에 위반해서 근고 이상이 지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은 피한정 후기인까지도 안 됩니다. 거래 보증금 등의 업무 구성에 정한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건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조 시장 도면의 영업입니다. 시장 도면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38조 수탁거부입니다.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은 일정한 경우에 수탁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38조 1, 2, 3, 4, 5입니다.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유통명령 위반, 출하자 신고하지 않고 안전성 검사 미달, 업무 구정에 정하는 최소 출하량 기준의 미달, 환경 개선 및 고객 출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38조 2항 출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여기도 시험이 놓을 파트입니다. 39조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합니다. 하위 업무 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에 매매되었을 때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조 42조 수수료의 징수입니다. 수수료 징수는 1, 2, 3, 4가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도 그 수수료를 징수하면 안 됩니다. 징수했으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을 받는데 수수료는 도매시장 사용료, 징수하는 사용료, 위탁 수수료, 중개 수수료, 정산 수수료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43조 공판장 개설입니다. 생산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44조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는 공판장은 중도면인, 매매창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를 둘 수 있다. 넘어갑니다. 47조 민영 도매시장 개설입니다. 민간인 등이 특별시, 강제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민영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리고 시도지사 47조 5항, 시도지사는 5항에 따라 허가 처리를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30일 내에 해야 됩니다.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법 같은 거는 1차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48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면인, 매매창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 도면을 두어 간접적으로 이를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9조 산지 판매제도 확립. 50조 농수산물 집화장의 설치 운영. 생산단체나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의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집화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물러먹고 하겠습니다. 51조 아펙 APC입니까? APC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고객 출하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2조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 제공. 53조 포점매매의 계약입니다. 포점매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채소로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점매매라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에 경쟁 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으로 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하지 않으면 카트로가 500만원 부과되는데 세부적으로는 150만, 250만, 500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3조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5장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개정입니다. 여기서 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포함 그래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수산물 어디 갔습니까?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법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51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기금에 따라서 융자 대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이것도 시험이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43페이지 유통기구의 정비 기본 방식 62조 63조 지역별 정비 계획 시도 시작하겠네요. 64조 유사 도매시장 정비 시도 시작하겠네요. 시도시장은 농수산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사한 형태의 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유사 도매시장 구역을 지정하고 시행구칙에 따라서 그 구역의 농수산물 도매업자의 거래 방법 개선, 시설 개선, 이전 대책 등을 정비계획에 수립할 수 있다. 지정합니다. 시도시장. 그 다음 65조 시장의 그 개설 정비 명령, 그 다음에 66조 도매시장 법인의 대행, 그리고 68조 농수산물 소매 유통의 개선, 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국가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유통센터는 시설 부진이 필요하겠죠. 부진은 이만이고 건물은 많습니다. 시설은 필수시설과 편의시설 등으로 나눕니다. 자, 넘어가고요. 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입니다. 유통자회사 설립입니다. 농림, 수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호유라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종합유통센터, 도매시장 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에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말하는 것도 힘드네요. 설립 운영할 수 있다. 70조 농수산물 전자거래 촉진.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 유통공사 및 그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 경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진짜 그 대통령 될 운명이 있다면 대통령 하고 나면은 이런 법을 싹 바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절대 부정 없습니다. 어디 부정이 있다는가? 저걸 법을 전공했는데 이런 법을 보면서 막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 그렇습니다. 자, 70조 사망입니다. 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와 같은 당 각국 부분에 대하여 기관에 둡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포함하여 9명을 둔다. 이런 그 위원 같은 것은 파워 게임입니다. 돈 많고 있는 사람은 이기더라고요.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가 지금 뭐 하도 많이 싸우니까 뭐 이상한 데만 자꾸 이렇게 나쁜 쪽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75조 고육훈련. 이것도 지금 우리가 임명된 후 2년마다 지금 그 교육을 받을 겁니다. 경매사, 종료, 중도면 등입니다. 그리고 나 2년마다 받지만 임명되고 나서 1년 내에 받고 그 다음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구칙 50조입니다. 자, 77조 평가의 실시입니다. 평가합니다. 78조 시장관리 운영위원회 설치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78조 이항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분쟁위원회는 낙찰자 결정, 낙찰 가격에 관한 분쟁, 거래 대금 지급, 개설자의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분쟁, 그리고 80조가 검사입니다. 81조 명령, 82조가 행정처분입니다. 허가 등 취소, 행정처분입니다. 해도 끝없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83조 가징금입니다. 가징금은 도매시장 법인의 1억 중도면의 1천만원 이하의 가징금을 때립니다. 때린 것은 장관, 시도지사, 개설자입니다. 가징금을 부과할 수는 내용 및 정도, 기간 내수, 지정한 이익의 구매, 구모 등입니다. 자, 84조 정문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취소, 승인 취소, 중도민의 허가 취소, 산지 유통의 등록 취소 등 등록 취소 등은 정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할 수 있다. 86조 벌칙.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15조에 따라 수입 추천 아까 했었죠. 용도 외 수입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수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88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입니다. 법에 따라서 인수합병을 하는 자, 매매 참가, 거래 참가 방해했어. 거래 참가 방해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굉장히 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 참가,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집단적으로 경매 입찰을 불참한 자, 이게 나중에 행정처분하고도 중복되는 것 같는데 그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매사 같은 거 이런 거 임명하면 안 되거든요. 뭐 2년 안 됐다든지 그럴 때 경매사 임명할 때 이런 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양벌고증이 있고 양벌고증은 벌금만 받습니다. 가태료는 1천만 원이 있고요. 유통명령 위반 보증계약서를 사용 안 할 때 500만 원이 있고요. 500만 원 있는데 보면은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보증계약에 서면 안엔 매수인입니다. 단속기피라든지. 근데 100만 원은요. 포정계약에 대해서 서면, 포정계약의 서면에 하지 않은 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500이고 500 안에는 물론 150, 250, 500이 있지만 매도인은 판 사람은요 100만원 알로네 그죠? 100만원 알로 25, 50, 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트로는 장관, 지도지사, 시장이 부과합니다. 가트로는 개설자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국가기관이 가트로를 부과합니다. 가트로는 질서위반 구제 행위법에 따라서 가트로를 부과하고 법에 있어야 가트로를 부과하는 겁니다. 법이 없는데 갈래라든지 지침으로 부과하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이번에 제가 관계되는 일사고가 그겁니다. 법에도 없는데 갈래적으로 가트로를 10년간 부과해온 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면은 깜방에 갑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매개죄로 해가지고 갑니다. 이 사건이 네이버나 다음에 전자실 6월 10일 신문기사와 7월 10일 신문기사를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 가트로 사건입니다. 지침으로 가트로를 부과했고 지침에도 근거도 없습니다. 법률도 없고 그냥 갈래적으로 근데 지침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지침이나 고시로. 가트로는 법률주의입니다. 질서위반 구제법에 따라서 부과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침으로 또 제도를 만들어서 또 국민의 혈세를 썼다. 이 내용입니다. 전자실을 검토해 보시고 제가 이거야 대신에 이 강의 같은 것도 유료하더라도 좀 저렴하게 공정거래에 벗어나지 않고 저렴하게 할 겁니다. 무자도 이거 끝나고 나면 저는 제가 처음에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제가 이기가지고 모든 걸 제 상대방을 다 정리하고 나면은 제가 주장한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니면은 상대방은 당연히 법을 어긴 거겠죠. 그럼 그거 정리하고 나서 저도 좀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그만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의를 좀 제대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 법률을 지금 오랜만에 하잖아요. 그죠? 법률 쫙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좀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률을 했다는 것은 저도 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법은 금방 잡히니까 힘을 갖고 상부수 평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